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교학점제 이해와 공부하는 힘 키우기에 대해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공부하는 힘은 세계 영역 12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양교육연구소 연구소장이고요. 천재교과서의 국가교육과정 수석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교육심리에서 수석 선임 연구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2008년서부터 영양기반교육과정과 관련된 영양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강의하는 일들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한테 영양의 개념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내용을 통해서 전달드리려 하는 내용은 딱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회와 대학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요. 결국은 그 요구하는 우수한 학생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리는 거와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 중심 교육 과정인 고교학점제가 어떤 내용으로 시작될 것인지 현재 올해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대학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중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의 3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회와 대학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란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는 게 교육의 방향, 또 공부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는데 좀 추상적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을 우리는 보통 역량이라고 합니다. 컨피던스라고 하는데 아주 생소한 단어이실 텐데 제가 하나씩 설명하다 보면 이 얘기구나 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역량을 사회와 기업에서는 NCS, 내셔널 컴피턴스 스탠다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이 단어도 생소하신 단어이긴 할 겁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이러한 NCS라는 개념이 대학으로 들어가면은 대학에서는 대학생 공통 역량이라는 게 따로 있지만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역량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역량을 우리는 크게 학업 역량, 전공 적화성, 인성, 발전 가능성이라고 해서 수시 전형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역량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대학에서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을 역량을 기준으로 해서 선발하다 보니까 초중고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역량을 가르쳐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6대 핵심 역량이라는 걸 보시는 것처럼 같이 발표했습니다. 잠깐 읽어보면요. 6대 핵심 역량은 자기관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고 해서 6대 역량의 하위 요소로 약 50가지 정도의 교과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과 역량을 평가하는 학교 시험이 사실은 지필고사, 서술형 평가, 수행 평가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학생들이 여기서부터 직접적으로 역량이 아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교과 지식, 태도, 가치관 또는 태도와 가치관 또는 능력 이 3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 이걸 시험 보는 평가 방식이 지필고사, 서술형 평가, 수행 평가 이렇게 3가지 방식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즉 사회와 대학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란 지식과 태도 및 수행 능력이 뛰어난 학생을 말합니다. 지식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학생들을 쉽게 말해서 사회와 대학에서는 우수한 인재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에서는 사회와 대학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런 큰 흐름에서 학생 중심 교육 또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2023년에 1차로 도입이 되고요. 2025년에 2차로 도입되는데 고교학점제 올해 중학교 1학년, 2학년, 내년이면 2학년, 3학년이 되겠죠. 학생들서부터 적용이 되는데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 학생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래 역량 교육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학습 자산과 역량을 방해한 2022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지향하는 인재상, 학습 자산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 두 번째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학습자. 세 번째는 더불어 살며 소통하는 학습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고교학점제가 지향하는 학습자상의 요소에서 박스 칸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기 주도성, 창의와 혁신, 협력과 소통이라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뒤에서 설명하는 공부의 길과 상당히 연계성이 높은데요, 자기 주도성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 자기조절 학습 능력을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창의와 혁신에서 문제 해결력, 그 다음에 사고력과 관련된 걸 자세하게 공부하는 방법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인재상에서도 협력과 소통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또한 대학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므로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제는 학점을 일정 수준으로 취득해야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는 개념이 도입된다는 겁니다. 3년간 정확하게 192학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1학점을 50분을 기준으로 해서 16회를 이수해야 1학점을 뜰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준으로 3년간 192학점을 취득을 해야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과목 출석률 3분의 2를 출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업 성취율이 40% 이상을 도달하게 되면은 졸업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이 사실은 높은 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40% 이상이기 때문에, 또한 40% 이상을 이수하지 못하더라도 기초학력 보장을 하기 위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은 갖지 않으셔도 될 거라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미래 인재상과 그 다음에 학점의 개념, 그 다음에 기초학력 보장을 하겠다라는 제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또 이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교과목을 학생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매우 큰 사실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본 공통과목, 기초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기본 공통 과목 외에 선택 과목들이 대거 늘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학생의 진로 선택에 대한 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고교학점제에서 무엇보다도 진로 선택에 대한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계속적으로 부각될 거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고교학점제에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향후는 고교학점제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소개하고 있지만, 학년제는 자유학기제로 6개월로 축소되는 쪽으로 방향이 진행되고 있고, 대신 고등학교에서의 고교 선택, 진로 선택의 문제는 좀 더 강화될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되는 변화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요, 평가 방식의 변화가 가장 큰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평가의 개념은 2023년서부터 도입되는 게 아니라 2025년서부터 도입되기 때문에 도입 시점을 잘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성취평가제가 기존 상대평가 5등급 상대평가에서 9등급 절대평가로 전환되는데요, 수능영어 9등급 절대평가랑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더 어려운 부분은 서술형 평가가 강화된다라는 게 사실은 더 학생들 입장에선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선택형 지필의 평가 개념은 좀 줄어들고 서술형 평가 개념이 전교과에서 증가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여기에 맞춰서 대비를 해야 될 거라 예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이 상대평가에서 9등급 절대평가로 변환된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학생들한테는 가장 큰 부담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3년서부터 2025년 두 번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요, 학생의 진로에 따라서 교과를 선택하고 학점을 이수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개념이 2023년서부터 도입된다는 거고, 그 학점이 도입되는 해에 기초학력 보장제도도 같이 도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매우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학점제가 추구하는 인재상이 자기 주도성입니다. 이거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에서는요, 학생 스스로 얼마나 공부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또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느냐,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느냐를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로 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학생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절대평가의 개념과 그다음에 서술형 평가가 강화된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다.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적용이 되는 2023년서부터는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 중학생 여러분들은 공부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그렇다면 대학에선 도대체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그 선발하는 방식까지 알아보고 중학생이로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은 아시는 것처럼 정시가 있고 수시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수시 전형도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또 상세하게 보면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수시 전형이 중요한 이유는 전체 2023년 대입 4년제 대학 기준 수시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은 전체 모집 인원의 78%인 약 26만 명을 선발했고요. 그 다음에 정시 전형으로는 22%인 7만 6천 명 정도만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한 수시 전형을 준비하면 정시 전형도 같이 준비되지만 정시 전형만 준비하면 수시 전형이 준비 안 되기 때문에 수시 전형에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수시 전형에서 네 가지 요소를 보고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학업 역량, 전공 적화성, 인성, 발전 가능성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를 보고 대학의 교수님들이나 입학사정관들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보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상세하게 들어보기 전에 이 수시 전형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하게 밑에서 자막으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학업 역량인데요. 학업 역량은 또한 구체적으로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그 다음에 탐구 능력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사실은 대학 입장에서는 이 네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보고 학생을 선발하는 건 당연히 학업 역량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그걸 보고 대학에서 수시 전형으로 선발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성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성이란 협업 능력, 소통 능력, 나눔과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도덕성과 성실성 등이 갖춰져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게 대학 입장이고요. 세 번째는 전공 적합성입니다. 전공 관련 교과 이수나 성취를 했는지, 전공에 대한 관심과 얼마나 이해도가 높은지, 관련된 경험이나 활동을 해왔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자유학년제를 통해서 진로와 관련된 탐색 활동이 모두 이렇게 녹아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에서 보는 게 발전 가능성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보는 게 자기 주도성입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대학에 들어와서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꼭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 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더 자세한 건 뒤에서 대학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공통적인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나 대학에서는 어떠한 인재를 우수한 학생으로 보고 선발하려고 하는지를 봤고요. 그 다음에 2023년서부터 2025년까지 나눠서 시작되는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면 무엇이 변화가 되는지를 알아봤고요. 세 번째는 대학에서 수시 전형에서 우수한 학생으로 선발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대학에서 선발하는 조건, 사회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조건들,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 개념들 모두 통틀어서 그렇다면 중학생으로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의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 텐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학업 역량인데요. 학업 역량은 말 그대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같이 알아본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대학에서 가장 원하는 학업 성취도입니다.
학업 성취도라는 것은요, 교과 지식과 체험에 대한 학습 활동으로 성취 기준을 도달한 수준이나 변화의 정도를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취평가제에서는 현재 5단계의 상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A, B, C, D, E 5단계, 5등급으로 해서 우리 학생분들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 구간마다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A등급서부터 2등급까지 편차를 둬서 일정한 수준으로 학생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개념이 이제는 9등급 절대평가로 전환된다라는 그 개념입니다. 자, 이 학업 성취도라는 건요, 그러면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입장에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크게 4가지를 저희가 강사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조절 능력입니다. 자기조절 능력은 뭘까요? 말 그대로 학습에 방해되는 걸 멀리하고 학생 스스로 시간 관리하는 걸 바로 자기조절 능력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공부를 잘하려면 결국은 학습에 방해되는 것들을 멀리하고 학생 스스로 시간 관리를 하면서 자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6대 핵심 역량, 2015 가정교육과정에서 얘기하는 6대 핵심 역량의 자기관리 역량에 바로 자기 조절 능력, 자기 통제 능력, 그 다음에 시간 관리 능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합해진 게 바로 자기 조절 능력이다라고 보고요. 이 개념은 이따 뒤에서 자기 조절 학습 능력과 연계되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초학습 능력입니다. 기초학습 능력 보통 3RS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꾸준하게 독서하고 자기가 생각한 걸 글로 표현해보고 문제풀이를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술형이 강화되는 게 전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독서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자기 생각을 논리적이고 비판적으로 정리해서 글쓰기를 해보는 건데요. 향후에는 이런 수학도 그렇고 모든 교과들이 서술형으로 변환돼서 평가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글쓰기 능력도 매우 중요한 사실은 기초학습 능력 중에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인데요. 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라는 것은 보통 상위권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뒤에서 잘 말씀드리겠지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이미 함양된 학생들, 소수의 상위권 학생들은 3가지를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요,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학습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에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개념보다 바로 전 단계인 자기 조절 학습 능력에 대해서 오늘은 좀 상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갖춘다면 고등학교 공부도 성공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학업 성취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요, 바로 진로 개발 능력입니다. 고교학점제의 개념에서 되게 중요한 건 진로에 따라 교과를 선택하고 그 교과를 선택한 거를 이수하는 여부에 따라서 학교를 졸업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바로 진로 탐색 활동인데요. 이 진로 탐색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는 뒤에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진로 개발 능력이라는 건 바로 학생이 보유한 역량과 그 직업에서 요구하는 역량관을 맞추는 작업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했는데요. 쉽게 하면 어떤 직업이 있는지 그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나한테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진로 탐색 활동이다. 진로 개발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학업 성취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번째는요, 바로 학업 태도, 학업 의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학에서는요, 학업 성취도 다음으로 보는 게 학업 태도, 학업 의지가 있는지를 보고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중학생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정확하게 함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학업 태도라는 개념은 교과 지식과 체험에 대한 학습 활동으로 성취 기준을 도달하기 위하여 목표를 수립하고 실천하는 태도와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제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대에서는 이 학업 태도를 이렇게 또 정의해놨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태도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에서 나타나는 지적 호기심, 학업에 대한 열정, 적극성 및 진취성 등을 고려하고 평가합니다. 교과 학습뿐만이 아니라 관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독서 활동, 글쓰기, 탐구 연구 활동, 실험 수업, 교내 참여,
교내 대회에 참여한 정도를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 학생의 학업 태도가 있는지를 평가하겠다라고 서울대 학종 가이드북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 못지않게 학습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학업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건 바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은 누구보다 쉽게 이해하는 것처럼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 학업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책임감을 갖는 겁니다. 책임감을 갖는다라는 건 바로 주어진 과제를 쉽게 말하면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정확하게 해내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 주신 과제를 미루지 않고, 내가 해야 될 몫을 미루지 않고, 또는 내가 학습 목표를 정했으면 그걸 미루지 않고 정확하게 이수해내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게 바로 책임감을 갖는 공부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자발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교학점제의 인재상에서 되게 중요한 자기 주도성하고도 매우 유사한 단어기도 한데요. 자발성이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세우고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성이라는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학업 태도를 기르기 위한 마지막으로는 바로 과제 집착력을 갖는 겁니다. 보통 영재들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성인데요. 영재가 아니라도 관심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독서와 탐구 활동을 하게 되는 걸 말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진로가 명확하게 되면 사실은 과제 집착력이 더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관심 분야를 명확하게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독서를 하고 관련된 경험을 갖는 그런 활동들이 바로 쉽게 말해서 과제 집착력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학습 외에 다양한 창체 활동이라고 했는데, 그 창체 활동 중에서도 동아리 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바로 과제 집착력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공부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요, 바로 탐구 활동인데요. 탐구 활동은요, 크게 보면은 설명드리기 전에 이 교과 지식과 체험 정보를 조사하고 분석하고 융합하는 능력이다라고 제가 정의를 해놨는데, 크게 또한 네 가지의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보 수집 분석 능력입니다. 바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정보 활용 능력은 단어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바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들을 활용하는 걸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융합 연계 능력인데요. 바로 조사된 다양한 정보들을 쉽게 말해서 융합적으로 생각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능력을 바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문제 해결 능력은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파란색으로 제가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는데요. 문제 해결 능력을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진로나 직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탐구 활동을 하면 문제 해결 능력도 사실은 많이 늘어납니다.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여러 그런 수업 방식을 통해서도 문제 해결 능력이 늘어날 수 있지만,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할수록 사실은 문제 해결 능력도 함께 길러줄 수 있다는 걸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세 가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제부터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는 공부하는 힘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대상은 우리 중학생 여러분들입니다.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전까지 아직 최소 1년에서 많게는 3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3년 동안에 어떻게 공부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평가받기 시작하는 모든 평가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힘, 다른 말로 아마 학업 역량을 기르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이 학업 역량은 앞에서 제가 총 12가지의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학업 성취도를 키우는 방법 4가지, 학업 태도를 키우는 방법 4가지, 탐구 능력을 기르는 방법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12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도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또는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건 무엇이냐, 바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입니다. 앞에서도 고교학점제의 인재상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건 바로 자기주도성이었고, 그거에 따른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사실은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정 기간 훈련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바로 밑에 개념, 약간 쉬운 개념이면서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바로 자기주도학습 능력까지 궁극적으로 가면 되는데요. 바로 자기조절학습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자기조절학습 능력의 개념이 더더욱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이 자기조절 학습을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봄으로써 바로 이 전체적인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자기조절학습 능력은요, 첫 번째, 학습 목표를 설정하면 됩니다. 근데 이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학업 계획서 또는 공부 계획서를 써보는 거죠. 중학교 1학년이라면 3년의 계획을 세우면 되겠고요. 중학교 2학년이라면 2년의 공부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구체적일수록 좋고 다양한 분야가 포함될수록 좀 더 구체적이겠죠. 그래서 이번 강의 끝나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학업 계획서를 작성해보는 강의를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동기부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동기부여는 학생 스스로도 해야겠지만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통해서도 사실은 동기부여를 받을 수도 있긴 합니다. 또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학생 스스로 얼마나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강점인지를 알아보는 학생 스스로 역량카드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스스로 한번 동기부여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거고요. 세 번째는 체계적인 학습 관리를 하는 건데요. 이 학습 관리의 목적은 바로 내용은 교과, 그 다음에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마지막으로 진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이 세 가지 분야가 종합적으로 학습이 계획되고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 공부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부분입니다. 교과 학습, 그 다음에 역량 함양, 진로 탐색인데요. 자칫 진로 탐색을 게을리한다든지 핵심 역량 함양을 게을리하고 교과 학습만 하게 되면 정시는 제대로 준비될 수 있지만 수시는 준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78%나 뽑는 수시까지 종합적으로 준비한다면 중학교까지는 이 세 가지 부분에 모두 준비를 해야 되고, 고등학교에서의 평가는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걸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중학생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교과 학습,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지속 3년 동안 핵심 역량을 함양하고 그 다음에 진로를 지속적으로 탐색하는 활동입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잘 어우러졌을 때 중학교 공부가 완벽하게 준비될 수 있는 건데요. 그 다음으로 준비한 건 바로 이런 자기조절 학습 능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길러낸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를 들어가자마자 3월 달서부터는 모든 평가되는 모든 지필고사, 서술형평가, 수행평가는 대학 진학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까지 얼마나 충실히 준비하냐가 중학교 공부의 핵심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길러내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자기조절 학습 능력을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길러내는 게 핵심이다라고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고등학교 진학 전에 반드시 공부하는 힘, 학업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해서 다시 강조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진학과 동시에 평가되는 모든 요소들은 대학 진학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자료로 활용되고, 그 자료는 절대 수정되거나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중학교 때까지의 공부 방향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는 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은 학업 역량을 키우면 되고, 그 학업 역량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중심이 되는 건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궁극적으로 키우는 거고, 그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학생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 조절 학습 능력을 키우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지속적으로 학습 관리를 통해서 자기 조절 학습 능력을 키운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자기조절 학습 능력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궁극적으로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키울 때까지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이 어떤 학생은 1년이 될 수 있고 어떤 학생은 중학교 내내 3년 동안 준비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고등학교 진학 전에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드리면서 궁극적으로 그러면은 공부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첫 시작은 바로 무엇이 돼야 될 것이냐. 학생들 입장에서는 바로 학생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겁니다. 학생 스스로가 믿지 않으면은 사실은 공부를 할 수가 없겠죠. 바로 이런 걸 전문 용어로는 학습에 대한 자신감 또는 학습 인성이라고 하는데요. 학습에 자신감을 갖고 그다음에 자기 조절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과 선생님을 도움을 받으면서 중학교 공부 3년을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잠깐 핵심 역량 카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핵심 역량 카드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에 여러분들을 기록하는 걸 말합니다. 평가 방식은 관찰 평가도 있고요. 학생 스스로 평가는 자기 평가도 있고 동료 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의 평가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기록돼서 결국은 대학 진학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수업 활동, 수업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평가 대상이고요. 거기에는 구체적으로는 대인관계 능력, 그다음에 발표 능력, 의사소통 능력, 상상력, 친구하고 협동하는 능력, 또 남을 배려하는 정신,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 게 역량 카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 강의를 통해서 그런 역량을 함양해보고 그 역량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